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30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살펴보면 코스피는 0.8% 하락했고 코스닥은 0.96%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흐름이 좋았어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 약 650개, 660개, 600개 이상 하락 종목이 많았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 양시장 합쳐서인데요. 코스닥만을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 지수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에서도 더 많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수급 보시면 코스피에서 개인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었고요. 메이저는 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 매도 규모가 컸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개인은 3거래일째 매수, 기관은 3거래일째 매도,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을 보면 좀 다르죠? 기관이 코스피에서 3거래일째 매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코스닥에서 기관은 3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큰 와중에서도 3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는 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제 밤에 코스닥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영상 하나 업로드 했는데 못 보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전일 국내 증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급락한 것에 비하면 국내 증시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넘게 매수를 하면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수요일보다, 그러니까 하루 전보다 약 4천억 원 증가했지만 여전히 8조 원 초반을 기록하면서 10월 중순 전 대비 관망세는 여전한 모습인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급등했죠.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영향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된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내년 반도체 수요 회복 가능성 시사에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여당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3억 유예 가능성이 기사화된 건 역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었고요. 해외 증시 살펴보면 미국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나스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2.7%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기술주 보면요. 애플이 3.7%, 알파벳 3%. 네, 크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반면 인텔은 오히려 약보화 보였습니다. 트위터 8% 상승했고요. 니콜라 강보합 보였는데 우선 시장 좀 말씀드리면요. 장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제 뭐 발표됐죠? 미국의 3분기 GDP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좋았고요. 2분기 대비해서 연율 33.1% 성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GDP 집계를 시작한 1947년 이후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전일 장 마감 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실적 발표를 냈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인 어디요? 핀터레스트가 26.9% 상승한 것도 대형 기술주들 또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 분위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일별 확진자는 8만 명 이상 늘었는데 시카고 등 봉쇄를 다시 강화하는 주가 생겼습니다.
발표된 지표를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그리고 예상치를 하회한 75만 1천 건을 기록했고요. 9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어제 대형 기술주들 하락폭이 컸던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던 넷플릭스 오늘도 3.7% 상승했는데 장중에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모습 보였고요.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포드 2.6% 상승했는데 픽업 트럭 판매 증가로 양호한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모더나가 오랜만에 크게 상승했죠. 코로나 관련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백신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됩니다. 그렇죠? 연내에 뭐 화이자가 빠르면 다음 달 말 또 모더나도 연내에 또 좋은 백신 소식 기대감 있는 상황인 거죠. 참고하시고요. 반면에 이베이는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후에 7.46% 하락했습니다. 이베이. 정규장에서는 이처럼 뭐 애플, 알파벳,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들 흐름이 양호했지만 시간외에서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시간외에서 애플이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전망이 나오지 않자 4% 하락하고 있고요. 트위터가 3분기 사용 증가세 실망으로 정규장에서는 이처럼 8% 상승했지만 시간외에서는 무려 17%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부담입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알파벳 정규장에서도 이처럼 3% 상승했지만 알파벳이 시간외에서도 8%대 상승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럽 증시 보면요, 뭐 프랑스, 뭐 독일만 좀 상승했죠. 나머지 나라는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은 ECB의 정책에 주목했습니다. ECB는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12월에 전반적으로 상황을 재평가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경기 부양책을 시사한 발언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12월 가서 ECB 긍정적 소식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런 것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상해지수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어제 폐막한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보여준 공산당 지도 체계에 대한 자신감, 굳건함이 긍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의 상하이 증권거래소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도 긍정적이었고요. 유가는 코로나발 수요 둔화 우려에 3.3% 하락하면서 5개월 내 최저치 기록했고요. 금은 미국 GDP가 예상을 상회했고 달러 강세에 0.6% 하락했습니다. 주요 일정 보면요. 독일 3분기 총생산 예비치 발표될 예정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미국 9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또 10월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 지수 살펴보면요. 다우산업 지수 0.5% 상승했지만 여전히 에메랄드 121선 아래에 있어서 좀 반등이 어서 빨리 좀 크게 나오면서 121선 강한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S&P 500은 다우랑 다르게 121선 이탈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또 반등 나왔고 이제는 하락 전환된 하락해서 내려오고 있는 5일선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다우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고, 또 나스닥은 S&P 500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이죠. 뭐 121선 근처까지 하락한 것도 아니고, 7월 고점 부근이나 또 중요한 지수까지도 하락하지 않은, 아직 여부는 있는 거예요.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보면 하늘색 61선, 장중에는요 하늘색 61선 위로도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무려 2.5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어서 빨리 61선 위로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보다 좀 더 양호한 모습이죠. 60일선은 이미 회복했고, 하루 만에 하락하는 5일선 위로도 올라왔었지만 뭐 견조한 모습입니다. 60일선 하루 깼다가 하루 만에 다시 60일선 회복하는 모습, 견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및 다음 주 이제 대선이죠. 대선 관련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여전히 확대될 수 있는 점은 염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엇갈리는 기술주들의 등락을 보면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 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국내 증시도 종목별 차별화는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중장기 투자한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유럽 확산세 심하죠. 심한데 이제 봉쇄 조치 들어갔으니까 2주일 정도 지나면 확산세 둔화될 것이고요. 미국의 부양책 지금도 난항 중이고, 또 대선 이후에도 뭐 난항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행할 수밖에 없고요. 빠르면 다음 달 말, 그리고 올해 내에 백신 좋은 소식들 들려올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 크게 만드는 이벤트들, 요인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등락에 신경 쓰면 힘들 수 있겠지만,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보유하되 일부 현금도 있고 신용매매는 자제하고 급한 마음을 버리시면 사실 힘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등락에 신경 쓰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면서 계속 예상하기 힘든 그 등락에 대응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려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생각하면 뭐 사실 힘든 게 없어요. 코스피가 2300이 깨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코스닥이 최근 저점을 깨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안 하더라도 편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힘들고 불안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10분 아침 시장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